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로그 방정식, 방부등식을 다 끝내고요. 로그 함수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할까요? 자,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지수함수의 역함수예요. 지수함수의 역함수라고 한다면 이제 y는 ax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있었다 치죠. 이 지수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및 조건이 있죠. a에 대해서. 이 a는 어떤 조건이 꼭 있어야 돼요? 양수여야 되고요. 1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로부터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자리를 바꾸는 것이고, 그러면 자리를 바꾸면 x는 a, y인데 그대로 주면 마음이 불편하니 y는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양변에 로그 a를 씌워서. 그죠? 그러면 해보시면 그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y는 로그의 a의 x가 나와요. 여기 있는 a는 저 반대편에 있던 a랑 똑같은 a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그대로 딸려서 와요. 자, 그 다음 여기는 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는 우리가 양수를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양수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진수 조건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럼 이제 로그 함수가, 우리가 지수 함수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증가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역함수에서 y는 x를 대칭을 찍으면 결국에는 지수 함수가 이렇게 생겼었냐 아니면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었냐인데, 역함수를 그려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생길 것이냐 또는 뭐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생길 거냐잖아요. 그러면 로그 함수에서도 증가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를 꼭 봐야 되고, 내가 그 증가와 감소를 보기 위해서는 a 값의 크기를 봐야죠. 그죠? 그래서 a 값이 1보다 큰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 그 다음에 a 값이 0과 1 사이일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건 꼭 의식해 주셔야 돼요. 또 뭘 생각해야 돼요? 뭐 생각하셔야 될까요? 로그 함수에서. 지수 함수에서 뭐 생각했어? 점근선. 로그 함수도 점근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켰으니까 로그 함수의 점근선도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지수 함수의 점근선이 얘였잖아. 그럼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대충 이 정도쯤으로 돼서 점근선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x는 0이라고 하는 점근선이 당연히 들어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이제 뭐 평행이동은 뭐 따로 할 얘기가 없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에서 하나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얘를 보고 우리가 점근선을 빨리 잘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 찾아주시면 잘 구해져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 x는 m이죠. 그래서 x는 m이 점근선이에요. 우리가 정점이라는 점도 하나 있죠. 정점은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a 값과 무관하게 이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거를 잘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x 자리에 제가 m 플러스 1을 넣어주면은 날아가고 1만 남으니까 로그 a의 1은 0이 돼버린 바람에 n 더하기 1의 구조가 나와서 m 플러스 n 더하기 1? n이 나오죠. m 플러스 1, n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체크할 수 있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바탕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얘를 가지고 로그 함수를 그리는데 빨리 그리는 걸 할 수 있어. 뭐만 의식하면 되냐면, 첫 번째 점근선 의식하시고요. 두 번째 4개의 그림 중에서 골라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4개 그림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로그 함수, 이런 식으로 생긴 로그 함수, 그 다음에 또는 이런 식으로 생긴, 또는 이런 식으로 생긴 넷 중에 하나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마이너스 로그의 2의 3 빼기 x 정도가 주어졌다 칩시다. 얘를 빨리 그려달라고 하면 첫 번째 점근선 찾으시면 돼요. 점근선 찾는 방법, 괄호가 0이 되는 거, x는 3, 그죠? 그래서 x는 3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여기 그어요. 자, 그 다음 내가 생각을 해보기를, 얘의 가장 단순한 형태를 생각해보면 로그 2의 x죠. 근데 로그 2의 x인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뭐가 됐냐면 y축 대칭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그 값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x축 대칭도 일어났죠. 그럼 원점 대칭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2x가 이렇게 그러니까 로그 2x가 이렇게 생겼던 건데 원점 대칭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림을 요 정도쯤으로 빨리 그려주시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로 그려줄 수 있으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비교하는 게 있었죠. y는 로그 2의 x랑 y는 로그 3의 x. 이제 얘를 비교하는 상황이 등장할 거야. 물론 아직은 지금 되게 쉬운 단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잘 안 나왔겠지만 앞으로는 나올 텐데,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y는 2의 x라고 한 애랑 y는 3의 x라고 한 애랑 비교를 하라 그러면 y는 2x가 대충 이 정도쯤을 그렸다 치면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이 정점을 기준으로 크기 관계가 이렇게 바뀌죠. 얘가 3일 때, 얘가 2일 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내가 어떻게 달라 했냐면 밑이 커지면 1, 4분면에선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밑이 커지면 이렇게 그림이 올라가는 구조였고, 그 다음 2, 4분면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밑이 커지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랬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가요. 근데 이걸 외우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내가 2랑 3이라고 하는 1보다 큰 친구들로 다뤘지만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내가 2분의 1이랑 3분의 1 해보면 뭐가 그려질 텐데, 그려보면은 아마도 2분의 1인 애가 이 정도쯤이라 있다 칠까요? 얘가 2분의 1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이론에 따르면 2분의 1과 3분의 1 중에 누가 더 클 것이냐인데 2분의 1이 더 크잖아. 그럼 2분의 1의 그래프가 1, 4분의 1이 더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3분의 1을 어디에 내려주는 게 맞는 거야? 여기서 더 아래로 가도록 그려주고 여긴 더 위로 올라오도록 해주는 게 맞을 거라고. 그래서 이 화살표를 잘 보면 되는데 얘랑 얘네는 역함수의 관계잖아. 그러면 역함수란 얘기는 뭐야?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해버리면 되잖아. 이 화살표도 대칭이 된다고. 올라가고 내려갔잖아. 그럼 올라가고 내려갔으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로 커지고 여기로 작아지는 게 맞다고. 맞아? 그 머리를 한 옆으로 45도 좀 돌려서 잘 봐봐. 그러면 이게 올라가고 내려갔으면 이쪽으로 커지고 이쪽으로 작아져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관계 나와야 된다고. 밑이 커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그 2x를 내가 그려서 로그 2x를 그래서 이 정도쯤을 그렸다 쳐. 그럼 로그 3x가 무조건 어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냐면 이 정도쯤으로 가서 여기에 로그 3의 x가 있고 여기에 로그 2x가 있어야 맞다는 얘기야. 그래야 화살표 방향이 이쪽으로 간 게 맞으니까. 됐지? 그러면 로그 2분의 1의 x랑 로그 3분의 1의 x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까지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기억나시나? 로그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랑 2로그 x라고 하는 애랑 이 둘은 달라요. 왜 달라요? 가장 단순하게 대답하면 어떻게 대답하시면 돼요? 정의역이 달라요. 얘는 0보다 큰 거죠. 얘는 사실상 뭐만 아니면 돼요? 0만 아니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둘이 다르다는 것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크게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야, 좀만 정신 차려. 조는 애들이 한 4명 정도 있어. 근데 난 조는 걸 오늘 처음 봤어. 지난주에 진짜 조는 애가 없었거든. 아니, 일단 자는 애는 아예 없었고 조는 애도 거의 없었는데 좀만 더 힘내시죠. 우리 이번 주만 하면 됩니다. 다음 주요? 모르죠. 알아서 하세요. 뭐 어떡해. 어떻게 학교를 안 나오는데.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도 그냥 풀라고 좀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야매로 했던 거니까 짤막하게 그 부분만 좀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는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가볍게 들으시죠. 이제 요 정도. 자, 이 정도의 부등식이 주어지면 우리가 얘를 보고 일반적으로 로그 부등식이라고 해요. 로그식이 씌워져 있으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건 A 값이 0보다 큰지 1이 아닌 게 맞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뭐 생각해 보셔야 될까요? 로그가 들어있잖아요. 양 A가 1보다 클지 0과 1 사이 있을지를 꼭 보셔야 돼요. 왜 봐야 돼요? 만약에 A가 1보다 컸어. 그러면 로그 A의 어쩌고라고 하는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잖아. 그러면
내가 로그를 벗겨낸 f랑 g의 크기 관계를 보면 바뀌어 안 바뀌어? 크기가 바뀔 리가 없어. 무조건 유지가 될 거야. 근데 만약에 a 값이 0과 1 사이여봐. 0과 1 사이의 로그 함수는 이렇게 감소를 한다고. 이렇게 감소를 하니까 f와 g의 크기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a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크기 관계가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푸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제가 아까 민만 확인하고 진수를 확인 안 했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진짜 사실 문제는 되게 쉬워요. 문제는 쉬운데 다 실수해서 틀려요. 왜 실수를 하냐면 밑조건, 그다음에 진수 조건을 안 봐서거든요.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다 실수해서 틀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조건도 사실 맨 처음부터 달아줬어야 되냐면 여기에서 맨 첫 줄에 f가 양수가 되는 x의 범위를 구하고 g가 양수가 되는 x의 범위를 꼭 구해줬어야 돼. 이거부터 구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안 틀려. 아마 너네가 뭔가 풀다 틀렸다면은 다 이걸 안 해서 틀린 거야. 자, 그다음 이제 그 문제에서 로그 a의 x의 형태가 반복돼서 등장할 때가 있어요. 문제를 한번 쓱 살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얘 뭐 하시면 되냐면 치환하시면 돼요. 치환을 하면 나는 반드시 항상 무슨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늘 범위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도 무지성으로 t가 0보다 크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치환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얘를 갖다가 t라고 놓는다라고 함은 x를 대입할 때 나오는 이 값을, 즉 y는 로그 ax에서 y는 t로만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난 이 함수의 치역을 t라고 두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얘는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애잖아. 그러면 저 밑에 지하세계부터 저 위까지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저 아래부터 저 큰 데까지 다 될 거 아니야. 그럼 범위가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그래서 쉬워. 내가 범위를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 뭐 때문에 틀려? 이런 것 때문에 틀려. 다른 것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치환했을 때 범위가 생기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해야 될 건 없고요. 좀 문제들 중에서 조금 특이한 문제의 유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x의 로그의 2의 x가 16이다. 뭐 이런 걸 풀어달라는 문제가 가끔 등장할 때가 있어. 일단 얘는 처음 보면 못 풀어. 원래 못 푸는 게 맞아. 어떻게 하면 되냐?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면 좀 기적이 일어나. 근데 로그를 씌우긴 쉬운데 정확히 어떤 로그를 씌워주면 잘 되냐면 로그 2랑 로그 2를 깔아주면은 기적이 잘 일어나. 자, 로그 2를 붙여봐. 그럼 좌변을 보면 나는 이 x 위에 얹어가 있는 이 지수를 뭐 할 수 있어? 통째로 내릴 수 있잖아. 그럼 통째로 내릴 수 있으니까 로그 2x가 몇 개가 돼? 2개가 돼. 그러니까 로그 2x의 제곱이 돼버려. 그 다음 우변은 뭐가 돼? 16이니까 4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나는 안에 들어있는 친구가 그냥 풀마 2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잘 풀 수 있다고. 그죠? 됐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x 로그 2x가 16이다 이런 형태, 즉 지수 위에 로그가 얹어 있을 때는 그 로그를 한 번 더 깔아주면 보통 해결이 돼요. 이거는 안 되면 못 풀어요. 그 다음 이제 가장 까다로운 형태는 얘죠. 얘를 바로 더 적어드릴게요. 예제를 적어드리면 로그 x 빼기 2에다가 4에다가 로그 x 빼기 2에다가 x 빼기 2의 제곱. 이 정도 되는 거를 실수 없이 잘 풀어내면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얘를 딱 보자마자 내가 생각해줘야 할 것들이 있어요. 로그 부등식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밑 조건과 진수 조건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밑에 해당하는 게 지금 x 빼기 2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어떤 보장을 꼭 해줘야 되냐면 x 빼기 2라고 하는 게 반드시 양수이면서 x 빼기 2가 1은 아니다라는 걸 일단 한 줄 적으시고, 그 다음 나는 뭐도 확인해줘야 돼? 진수 조건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4니까 양수라서 문제될 게 없지만
얘가 지금 양수라는 건 내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x 빼기 2의 제곱이 양수라는 걸 써줘야 되고 x 빼기 2의 제곱이 양수라는 얘기는 x가 뭐가 아니란 얘기야? 2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면 x 빼기 2가 그냥 x가 아니야 이렇게 합시다. 다시 x 빼기 2가 그냥 0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적어주면 우리가 일단은 크게는 다 적은 거죠. 자, 근데 이걸 했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있죠. 뭐가 불편해야 돼요? 밑에 크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눠서 풀어줘야죠. 오케이? 밑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x 빼기 2라고 하는 게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를 나누어서 풀어주는 게 맞아요. 첫 번째, x 빼기 2가 1보다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1보다 크다라 하면 원래 들어있는 진수의 크기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빼낼 수 있죠. 그럼 난 뭘 푸는 거야? 얘를 푸는 거야. 얘 잘 풀어서 이 범위에 나오는 거 걸러내고 이것까지 고려해주면 뭔가 나오겠죠. 물론 재수 없으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해보셔야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보시면 돼요? x 빼기 2라고 하는 게 0과 1 사이에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러면은 이 네모 박스가 0과 1 사이 숫자니까 나는 크기 관계가 뒤바뀌면서 로그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뭐라 하시면 돼요? 4 x 빼기 2의 제곱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잘 풀어서 이거에 겹치는 거 잘 구해주시고 내가 구한 것들 중에서 이거에 걸린 애들은 다 쳐내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풀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됐죠? 됐죠? 지금 한 이 이야기들은 우리 본교재 37페이지에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읽어보시면서 꼭 정리하시고요. 우리는 센으로 갑시다. 자, 제가 불러드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468 그다음에 472 이 두 문제를 빠르게 해봅시다. 방정식이니까 부담 없이 푸시면 되는데 조건은 꼭 보셔야 돼요.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다. 그걸 가지고 걔 걸어놔. 표식을 하면 돼. 아까 했던 계산할 줄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위 조건이랑 기수 조건을 잘 받아보면 잡힌 거예요. 네, 그 두 개만 보시면 돼요. 할만하신가요? 좀 곤란하다. 손. 짤막하게만 해보면 이제 풀진 않을게요. 468번은 뭐 적으셔야 돼요? 진수조건 꼭 적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 시작하는데 x가 0보다 크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가 아니다를 적지 않고 시작했으면 맞아도 틀린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죠.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이거 실수 때문에 틀지 어려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472번 얘네는 역수관계가 숨어있죠. 로그 4의 x가 있고 로그 x의 4가 있으니까 이제 로그 x의 4를 4의 x로 바꿔주려면 이제 뒤집어 엎어주면서 역수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얘만 짤막하게만 써보죠. 자, 로그 4의 x의 제곱 더하기 로그의 x의 4 빼기 3은 0. 자, 이제 너네가 딱 틀리게 되는 과정을 보여줄게. 보니까 뭔가 역수 같아. 이제 엄청난 발견을 한 거지. 그래서 너무나 신난 나머지 뭘 하냐면 일단 2를 내릴까? 2 로그 4의 x라고 할까? 그 다음에 로그 x의 4라고 할까? 그 다음에 빼기 3은 0이라고 할까? 라고 한 다음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치환을 해. 그럼 얘는 뭐가 돼? t분의 1을 돼. 이제 이렇게 하면 뭐 하면 될 것 같아? 양면에 t 곱해서 잘라하면 뭐가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먼저 하지 마시고요. 그 기쁜 마음을 잠시 억누르시고 내가 해야 하는 거를 잊지 마세요. 로그 방부등식에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뭐라고요?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꼭 보고 가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틀리는 문제가 모의고사에 그냥 무조건 나와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맨 윗줄에 일단 적어. 얘네를 딱 보니 일단 얘 양수였죠. 적으셨나요? 적으셨죠? 적으셨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잘해줬다고 해서 이걸 안 쓰면 안 돼. 야, 나도 써. 나도 쓴다니까. 제발 써. 여기서 반드시 양수다. 즉 x가 0이 아니다라는 거 한 줄. 그 다음 여기 양수다. 1이 아니다. 그래서 x가 양수다. x가 1이 아니다를 꼭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양변에 t 곱하고 샬라샬라 2차 방정식 풀어서 뭐 계산 잘하면 뭔가 나와요. 정말 중요해요. 나중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 이게 진짜 중요해. 틀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고3들도 틀려. 진짜 틀려. 나도 틀려봤어. 실수하기 되게 좋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476번. 얘는 로그를 씌우고 싶다는 기분이 들어야 돼요. 오케이? 맞아요? 계산은 나중에 집 가서 푸시고요. 로그를 씌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괜찮아요. x 위에 로그가 얹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면 까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 전에 외우면 효과가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건 외워도 돼. 이제 너네는 다 외우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건 외워도 돼. 그 다음 480번 하나만 해볼까요? 480번. 방정식 얘가
귀찮으니까 치환을 먼저 합시다. 자, 그 하나 치환하고 싶은 게 있죠? 로그 3의 x를 바꿔주시면 돼요. 로그 3의 x를 t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t라고 하면요. t제곱 더하기 k의 t 마이너스 6은 0이죠. 문제에서 이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 3이래요. 그 제발 부탁인데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인데요. 이러면 안 돼. 이제는 이런 말 하지 마. 얘는 뭐에 대한 방정식이야? t에 대한 방정식이야. 문제에서 말하는 그는 x야 t야? x야. 그러니까 나는 얘를 다 x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x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기에 넣어서 만들어지지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거에 대한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어진 원래 방정식은 알파랑 베타라고 했다면 이 방정식에서는 뭐라고 해줘야 맞는 거야? 로그 3의 알파라고 하고 로그 3의 베타라고 해야 맞는 거야. 그지? 근데 이제 그러면 문제에서 알려준 건 뭘 알려준 거야?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이라고 알려준 거죠. 그러면 나는 얘네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를 만들어 주려면 이 둘을 통째로 뭐 하는 게 좋아요? 더해주면 알파 베타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로그 계산에 문제 없으면 잘 푸는데 문제가 없어. 이게 쉬워. 그러니까 치환하는 것도 했잖아. 다 하던 거야. 그러니까 로그 방정식은 되게 쉬운 단원이야. 뭐만 안 놓치면, 얘만 안 놓치면. 진짜야 되게 쉬워. 지수 방정식 문제를 꼽아 풀었으면 여기가 어려울 수가 없어. 그다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486번 가죠. 486번을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답이 한 방에 잘 나오셨으면 다행인데 그 범위가 2개가 나왔을지도 모르겠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약간 잘못 풀었으면 그 답이 보기 없을지도. 여기서 말하는 잘못 풀었다 하면 뭐냐면 그 더하기를 합쳐 놓은 다음에 생긴 진수를 양수라고 했으면 답이 잘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로그 두 덩어리의 미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을 양수라고 해서 적고 문제를 푸셔야지 그걸 합친 다음에 진수 조건을 양수다라고 하면 달라져요. 해보면 달라져요. 원래 주어져 있던 함수는 그 함수가 아니니까요. 이거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번 같이 볼까요?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방향을 잡히셨을 것 같아서 잘 들으세요. 이제 로그 방부등식에서 문제를 틀리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얘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뭘 하고 싶어져요? 보통의 사람이면 당연히 로그 2분의 1에다가 그냥 이제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6을 합치고 싶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 처음 공부를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합쳐놨고 그러면 합친 상태에서 얘가 양수가 된다고 하면 진수 조건을 잘 챙긴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 그럴듯해 보여. 근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답이 달라질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있던 형태 그대로의 범위를 너네는 가져와야지 내 맘대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에서 범위를 가져오면 안 돼. 잘 봐. 실제로 이 첫 줄에서 내가 진수 조건을 고려해보면 얘가 양수가 된다는 거, 얘가 양수가 된다는 거 고려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x가 마이너스 6보다 큰 거잖아. 그럼 난 그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범위가 뭐가 나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나오지.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야. 근데 나 얘로 생각해봐. 어떤 이차함수가 0보다 크대. 그럼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인가? 아니구나. 바깥으로구나. 바깥으로 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죠. 응? 이렇게죠. 뭐야? 왜 이래? 됐죠? 이렇게죠. 진수의 범위가 달라졌죠.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노린 문제를 만들면 여러분은 틀리겠죠. 진짜 이게 나와. 많이 나와. 이거 많이 틀려 실제로.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변형되기 전 거 이거를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크게 의심하실 필요도 없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로그 방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조건부터 적고 시작한다는 마인드를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실수를 안 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넘기면 일단 이미 실수를 해버린 거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왜냐면 아는 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 사람의 욕구상.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로그 방부등식은 진수랑 밑조건부터 적고 출발한다를 강하게 마음을 먹고 푸시면 안 틀려요. 이게 어려워서 틀린 문제가 아니잖아. 자, 그러면 일단 마저 마무리 해볼까요? 합쳤다 칩시다. 로그 2분의 1에 14니까 부등호 방향 바꾸면서 꺼내면 되죠? 그러면 2차식을 꺼내서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6인데 14를 넘겼으니까 빼기 8이 0보다 작다. 그러면 x에다가 이렇게니까 마이너스 8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인데 나의 전제는 뭐였어? 얘다네. 그럼 합쳐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죠. 근데 이렇게 갔으면 어떻게 돼요? 얘이면서 얘인 거 하나. 얘이면서 얘인 거 하나죠. 보기에 이게 있었으면 누군가 틀렸을걸요? 나 장담해. 무조건 틀렸어. 이해됐어? 뭔 말인지?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꼭 챙긴다라는 거랑 이제 변형되기 전 거를 잘 활용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자, 490번을 빨리 풀어보시죠. 이 문제에선 진수 조건을 2번 쓰셔야 돼요. 큰 괄호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일단 한 번. 그 다음 안에 들어있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 한 번. 오케이? 그렇게 안 했으면 그냥 다 틀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자신한테 박해지세요.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풀고 쉬도록 하죠. 자리가 여기다 할까요? 일단 로그 2에 로그 3에 x가 1 이하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 기분이 좋아져서 1을 로그 2에 2다라고 바로 바꾸지 말라고. 하지 말고 너네들이 챙겨야 될 조건을 꼭 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뭐 먼저 해야 돼? 얘가 뭐다?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를 제발 먼저 써. 제발. 이거 먼저 썼어. 그 다음 네모 박스를 봤어. 안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 x가 양수다. 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까지를 써놓고 해. 요거까지를. 그리고 이제 이걸 만족하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로그 3의 x가 0보다 크다. x가 몇보다 크다?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서 0보다 크다. 그럼 뭐면 된다? 1보다 크면 된다.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풀어. 오케이? 그럼 x가 1보다 크다 했어. 자, 얘가 로그 2의 2였잖아. 그럼 난 얘도 뭐로 보는 게 좋아? 로그 2의 2로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여기는 네모 박스랑 여기는 네모 박스랑 여기는 2랑 이제 크기 관계 그대로 유지하면서 꺼내면 되죠. 그러면 나는 이 보라색 네모 박스를 2 이하다. 그럼 여기가 로그 3의 x였잖아. 그럼 로그 3의 x가 2의 2다면 x가 9 이하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꺼냈던 x가 1보다 크다에다가 9 이하다 합쳐주면 잘 나오겠죠. 쉬워요. 원칙만 지키면. 아는 게 낫다고 신나서 막 풀지 마시고 제발 밑 조건, 진후 조건 보시고 변형되기 전식 거를 그대로 따다가 한다는 마인드만 갖추시면 충분해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